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당황하지 말고. 괜찮아요. 천천히,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릴렉스. 네. 네. 안녕하세요. 방울방울 라디오 문화가 있는 화요일 문화요일 팀의 DJ 정다솜입니다. 최근에 제 노트북이 운명하셨습니다. 어디서 부딪혔는지 몰라도 노트북 액정이 다 깨져 있더라고요. 좀 더 조심히 다룰 걸. 노트북 커버라도 씌우고 다닐 걸. 이렇게 후회해도 깨진 액정은 다시 붙지 않더라고요. 수리점에 가야 복구가 되겠죠? 그러다가 문득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깨진 인간관계도 복구가 안 될 것처럼 보이겠지만 노력하면 깨진 액정이 고쳐지듯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요? 얘기 나온 김에 내 주변도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첫 곡으로 악동 뮤지션 시간과 낙엽 띄워드리면서 9월 27일 화요일 방울방울 라디오 시작합니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떨어지는 낙엽에
찾아잡지 못한 기억이 있어 오늘도 수평선 너머를 보는 이유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나를 사는 단풍에 모든 걸 내어주고 살포시 기대고 온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낯익은 가을 내 허기진 맘을 붙잡고 보니 잠이 든다 가슴에 꽃과 나무 시들어지고 깊게 묻혀 꺼내지 못할 기억 그곳에 잠들어 버린 그대로가 아름다운 것이 슬프다 슬프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노란 은행나무에 숨은 나의 옛날 추억을 불러본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불어오는 바람에 가슴으로 감은 눈을 고가 나온다 네, 가을과 잘 어울리는 곡이었습니다. 첫 곡 악동 뮤지션 시간과 낙엽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30분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방울방울 라디오, 주민이 직접 만드는 방송, 우리 동네 방송, 마을 라디오입니다. 누구나 제작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출연하셔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 방울방울 라디오에서는요. 성북구의 다양한 지역 소식을 알려드리는 성북구 뉴스, 성북구 사업장을 소개해드리는 둘러봅시다 코너, 그리고 마을과 사람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 사람책 코너로 꾸며집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성북마을 미디어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btv.kr에 접속하시거나 유스트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성북마을 TV 검색하시면 생방송 또는 다시 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성북마을 TV 채널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주세요.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실시간 대화도 가능하니까 유스트림 채팅창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고요. 출연 신청하시면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프로그램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성북구청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성북문화재단,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성북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 장학
성북장학회 성북장학회 제13회 성북미술전 개최 안내 소식입니다. 9월 26일 월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미술전은요. 서세옥, 최만린, 정하경 등 총 13명의 작가분들이 출품을 하셨는데요. 관람료는 매번 말씀드리는 것도 민망하지만 무료입니다. 출품작은 현장에서 문의하면 구매도 가능하고요. 판매 수익의 일부는 장학기금으로 기부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사항은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02-224-2604번으로 연락주세요. 02-224-2604번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에서는 성북동 시무장에서 독립운동가 일송 김동삼 장군과의 일화를 뮤지컬로 각색한 뮤지컬 시무를 상영합니다. 9월 24일, 10월 8일, 10월 15일 3주간 매주 토요일 11시 만해 한용운 시무장에서 상영하는 본 뮤지컬은요. 무료로 보실 수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02-224-2608번으로 연락주세요. 02-224-2608번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고 계신 분께 매우 유익한 소식일 것 같은데요. 2016년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안내입니다. 광견병이라는 게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는 전염병이다 보니까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성북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관내 모든 동물병원에 가시면요. 단돈 5,000원의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요. 성북구청 일자리 경제과 02-224-3963번 02-224-3963번이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오늘 왜 이러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02-2133-7652번으로 연락주세요. 02-2133-7652번입니다. 여기까지 이상 성북구 뉴스였습니다. 이곳은 4호선 성신여대 입구 6번 출구입니다.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방울방울 라디오를 보러 가기 위한 출발 지점이죠. 옆에 버스가 보이지만 우리가 탈 건 아니니까 지나갈까요? 계속 이렇게 걷기만 하니까 뭔가 이상하죠. 하지만 맞습니다. 직진 맞아요. 정말 맞는지 건너편도 한번 싹 봐주고요. 오, 오른쪽에 쉼터가 있었네요. 마트도 지나가고요. 자, 이제 우리 모두의 적 언덕입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죠? 조금만 더 걸어가 볼까요? 대단입니다. 화이팅! 월요일팀! 안녕하세요. 화요일팀, 목요일팀, 그리고 금요일팀까지 모두가 열심히 준비하는 방송 방울방울 라디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성북구의 다양한 사업장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둘러봅시다 코너입니다. 오늘 둘러봅시다에 찾아오신 게스트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아리랑 시내센터의 한세혁 주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긴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아, 네. 마이크를 살짝 조금만 가까이 해주시면 네.
소리가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네. 네,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랑 시네센터에서 사건 스크린 프로그램을 수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상영회 진행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세혁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곤이라고 하셨는데 네. 보니까 알파벳 SACON이라고 쓰네요. 네. 뭔가 이 줄임말 같아요. 이거 무슨 뜻인가요? 그 SAC가 그 서울 아트 센터라고 해서 그 예술의 전당을 네. 표기하는 영문이고요. 그 예술의 전당의 어떤 그런 그걸 이제 이 사업명을 이제 예술의 전당 영상화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화 사업.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올려졌었던 발레, 클래식 음악, 그다음에 뭐 현대 무용, 그다음에 오페라, 뮤지컬 등 이렇게 되게 유명한 공연들이 있는데요. 그 공연 등을 이렇게 고품질의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지금 저희 여기 계신 이런 아리랑 시네센터 같은 극장에서 상영을 하는 건가요? 네, 상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상영을 하는데 이제 아마 이제 예술 현당에 이제 그쪽이 좀 거리도 있고 뭐 그렇죠. 비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 이제 쉽게 접하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영상들을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그 공연 전체를 네. 다 이제 카메라에 담는 건가요? 공연, 네, 전체라고 보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일부 편집되는 장면들이 있긴 한데요. 네, 그 네. 내용에 뭐 전 본 공연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이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암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맞습니다. 그런 편집은 하시는군요. 네, 네. 뭔가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 바꾸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배포가 될 수 요즘에 있으니까요. 뮤지컬 같은 것도 영상으로 극장에서 어. 상영하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오페라도 그렇고.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사업이 좀 특이한 것 같긴 한데 네. 이걸 시행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추진하시게 되셨나요?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제 우리 아리랑 시네센터는 네. 이제 구에서 설립해서 우리 성균문화재단으로 수탁돼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문화재단이 이 지역 문화재단으로서 이렇게 지역 내 다양한 어떤 그 문화 다양성 증진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네. 우리 이 사원 스크린 프로그램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영화 상영관 시설을 어떤 그 기존의 어떤 영화 콘텐츠 이외에 어떤 다른 다양한 콘텐츠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본 사업도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최근까지도 계속 오랫동안 이제 상영을 되게 했더라고요. 많은 작품을, 작품들이 네. 나왔던 걸 예. 봤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마 시작은 저희가 2015년도 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년 차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보시는 게 발레 작품들이 있고,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에서 아시다시피 하는 그런 작품들이 대부분 예술 작품들이 좀 이렇게 클래식한 그런 작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발레 작품으로는 지젤, 그다음에 많이 아시는 호두까기 인형, 그다음에 맞아요. 내일인 수요일 날 상영되는 라바야데르와 같은 발레 작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래식 음악회 뭐 드보로작, 베토벤, 그다음에 많이 아시는 백건호 리사이틀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술의 전당에서 되게 많은 작품이 상영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그런 선택하는 기준은 그러게요.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 지금 그쪽에서 예술연당에서 이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선택하기에는 사실 선택의 폭이 넓진 않고요. 거의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제작돼서 나오는 그 풀 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고요. 네. 지금 저희가 하는 이게 예술의 전당에서도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사실 불과 몇 년 되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4년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제작되어 있는 작품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서 제공되는 그 풀을 저희가 100% 거의 다 튼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중에서도 근데 이제 그 괴테의 파우스트를 그 모티브로 했었던 메피스토라는 연극 네. 작품이 있었는데요. 그 작품 같은 경우에 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올 전반기에 그 뭐 저작권자와의 어떤 네. 그런 협약 관계가 만료가 돼서 더 이상 그건 이제 못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제
이 영상으로 제작되는 게 저작권자와의 어떤 협의 이런 것들이 가장 그런 게 네, 네. 필요할 것 중요합니다.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남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제 보통 공연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저희가 직접 찾아가고 네. 거기서 보고 네. 그리고 이제 남지 않으니까 다시 네. 그러니까 다시 보기가 안 되잖아요. 네. 말하자면은. 근데 영상이라는 게 아무래도 다시 보기라던가 그런 게 또 가능한 점에서 있어서 좀 장점도 되지만은 네. 저작권 네, 문제로 확실히 민감한 생각을 것 하면은 같아요. 좀 민감할 수 있는 네. 부분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저작권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되게 많은 부분 뭐라 그럴까 양해라 그래야 될까요? 네. 막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제작되는 공연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래요. 네. 이렇게 많이 공연을 하셨는데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태까지 했던 것 했던 중에서 작품들 네. 중에요. 네. 뭔가 약간 하는데 네. 좀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좀 재밌었다거나 아니, 관객이 좀 가장 많이 특이했다거나. 들었다거나. 어. 뭐 이런. 인상 깊었던 거는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메피스토가 있었는데요. 그게 네. 이제 되게 되게 매니아층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 작품들. 그래서 저쪽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네네. 되게 멀리 어디서 오셨더라? 대구 이쪽에서 오셨던 다른 분이 지방에서 한분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그 메피스토를 현장에서 이제 실제로 공연을 보셨는데 네. 거기에 이제 여운이 남아서 아. 또 한 번 더 보고 보고 싶어서, 싶다. 그래, 그렇게 맞아요. 오시는 분이 한 분 되게 먼 지역에서 네. 오시는 공연장은 또 가격대 부담이 좀 맞아요. 있는데 그것도 이 있는데. 따곤 스크린 같은 경우는 무료로 진행되고 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네. 아니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공연을 네. 본다는 거는 이제 돈도 지불하고 맞아요. 돈을 다시 봐야 네. 되려면은 조금 더 많이 부담이 되는데 네. 이제 영상으로 보게 되면은 다시 보기에도 부담이 네. 없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저소득층이나 음. 이런 분들도 문화생활을 네. 향유할 수 있는데 좋은 도움이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특히 뮤지컬이나 공연 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비싸서 너무 다 네. 향유하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 좀 대중화를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작품 중에 이번 주 목요일에 네. 상영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라야데르. 네, 수요일. 이 포스터 현수막을 보고 네. 주인님을 이 자리에 모신 거였어요, 사실은. 네. 그래요? 네. 아, 이 작품이 라 바야데르? 라 봐야 돼. 네, 발레 작품이라고 봤는데 네. 어떤 작품인지 혹시 저는 처음 들어보는. 네, 저도 잘 몰라서 네. 라바야데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클래식 발레 하면은 대부분 그쪽 서양 쪽의 네. 어떤 그런 소재를 생각을 하는데 지질 이런 거. 네, 그렇죠. 맞습니다. 호두까기 네. 인형. 이 작품은 작년 10월에 예술연당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됐던 네. 작품이고요. 네. 그 프랑스어로 인도의 무희를 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라바야데르. 포스터가 지금 인도 네, 무희를 맞습니다. 표현하고 네. 있는 거구나. 좀, 네. 좀 색다르네요. 네네. 그렇죠. 네. 발레라고 했을 때에 떠오르는 그 이미지랑 네. 좀 달라요. 이렇게 그쵸? 막 튜튜 같은 거 입고 막 이렇게 그래. 백조의 호수 딱 이런 그렇죠. 이미지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공연 후반부에는 이제 그런 네. 복장을 하고 나오는 이제 무용수들의 아, 그런 복장이 네네.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네. 그래서 그 내용은 그 인도의 황금 제국이 배경이고요. 아, 그 어떤 사원의 네. 무희, 네. 그다음에 그 무희를 사랑하는 전사, 아. 그다음에 그 전사를 빼앗으라는 공주, 그다음에 그 무희에게 또 욕망을 품고 있는 어떤 그 승려 이렇게까지 아. 어떤 이렇게 좀 뭐 사랑과 뭐 배신의 드라마라고 하는데 뭔가 재밌을 것 같아. 맞아요. 벌써부터 뭔가 네. 약간 그 대서사시 같은 느낌도 들고. 스티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예. 의상도 다 그 인도 무희 같은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네요. 너무 예쁘다. 근데 그 주인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약간 스토리 아침 드라마 느낌도 좀 나고 저도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되게 아침 재밌을 것 드라마 같아요. 얘기. 네. 그, 화려한- 예, 좀 다소 이제 아침 드라마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이제, 내용은 아침 드라마. 발레 작품이 그렇더라고요. 지젤도 아마 이제 네. 시간이 나중에 기회 되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토리 라인은 거의 비슷합니다. 되게 이렇게 전형적인 그런 스토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그런 아침 드라마 같은 그런 설정이 클리셰. 클리셰죠. 네, 설정이 어떤 그 발레단의 어떤 되게 이렇게 다듬어진 군무로 되게 아름답게 표현이 되는데요. 네.
그런 그렇죠. 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냐에 그렇죠. 따라서 달라지기 그렇죠. 마련이니까. 네. 맞아요. 아니, 그 되게 기대가 아까 되는. 또 사진을 보니까 너무 화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의 그런 하얀 발레복과 네, 그런 맞아요. 거랑 좀 대비되게 상상했었는데, 너무 네. 색상도 네, 화려하고 맞아요. 보는 재미가 또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저녁 8시에 공연을 하나 7시? 7시 반부터 7시 시작됩니다. 반부터인가요? 예. 그럼 보통 몇 시에 오면 관람이 가능한가요? 지금 막 이렇게 내일- 사람들이 일찍 줄 서 있거나 맞아. 이럴 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료니까 맞아요. 또 네. 막 성황을 네. 이룰 것 같은데. 내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오늘 3관에서 진행을 하고요. 3관 125석인데 현재 한 100석 정도 어. 지금 자리가 찬 상태고 한 6석이 조금 일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진행을 이게 시간상으로 저녁되고 좀 늦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도 이 인근 지역에서는 많이들 오시는데 네. 뭐 시간이 이제 퇴근하고 오시거나 네. 뭐 저녁 시간대거나 이래서 조금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시지는 못하세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한 관람석의 한 80% 정도까지는 항상 이제 근데 오시고요. 백석이 이미 네. 차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미리 네, 예매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예매 걸 진행 진행을 하나요? 중입니다. 예. 아. 저희 아리랑 시네센터 네네. 홈페이지에서 네네, 그 거기서 온라인 예매.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공연을 하면은 그 예매가 며칠 전에 열리나요?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공연 그 상영일 열흘 전? 당일이 있고요. 네. 그 전주 월요일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주 월요일. 네. 네. 약 일주일 정도 전에 네. 네, 네. 미리 예매를 하면은 좋겠네요. 네. 한 80% 찬다고 해도 혹시 또 모르는 일이죠. 맞아. 그 당일에 와서 또 네. 예매를 하시는 분들도 네, 있으니까요. 맞아요. 예, 예. 미리미리 하면은 더 좋겠죠. 네. 로얄석을 원하시면 미리 예매를 하시는 게 로얄에서 네. 좋죠. 네. 뭔가 약간 그 네. 공연장을 또 네. 스크린에다가 옮겨놓으면은 네. 또 그 사운드적인 것도 좀 색다를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영화관에서 보면은 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연장에서는 그 영상화 네. 작업을 하면서 그런 음향이나 이런 것도 수정이 들어가나요? 그러게요. 그것도 갑자기 궁금하네요. 수정이라기보다는 저희 이제 그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네. 이제 음향 전문가들 분들도 네. 계시고 이제 뭐 음악 감독님 이런 분들도 네, 네. 많이 몇 번 저희가 모시고 그랬는데요. 네. 그 실제로 공연장에 있으면은 그 앉은 좌석에 따라서 네. 특정한 소리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다고 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저희 극장에서 이제 커버되는 거는 그런 소리를 거의 다 모든 소리를 다 담아서 구현을 하기 담을 수 때문에 있도록. 오히려 영화 상영관에서 보는 것이 소리가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왠지 공연장에서는 사실 가끔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약간 뭐 독백하는 네, 씬이라던가 맞아요. 또 살짝 자리가 좀 멀면 작아지- 또 잘 안 맞아, 들리고 이런 맞아. 것도 있고. 네. 뭔가 약간 거리감을 느끼는 네, 맞아요. 느끼게 되는 소리가 네. 나서 근데 영화관에서 보면은 그게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네. 사운드가 사운드가 빵빵하게. 아주 좋죠. 네. 영화관은.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공연들 중에서 앞으로 또 예정되어 있는 공연들이 많잖아요. 예. 아직도 사업을 또 진행하고 계시니까. 이 중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작품. 이거다. 이건 꼭 봐야 한다. 이런 작품이 있으면 추천을 좀 해주세요. 저희도 보러 가고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12월 14일 날 상영 네. 지금 예정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그 라바야데르도 네. 약간 우리 전통적인 클래식 발레 생각하시다가 조금 특이했는데 네. 이 우리 12월 14일 발레 예정되어 있는 발레는 그 심청이라는 심청입니다. 우리 심청이면 우리가 우리- 아는 그 네, 심청인가요? 맞아요. 우리나라 고전 심청을 어. 창작 발레로 해서 이제 서양의 우와. 무용으로 무용이 발레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네. 그래서 그 토슈즈라 그러잖아요. 네네. 네, 그 맞아요. 토슈즈를 신은 심청의 모습이 우와, 신기하다. 어떻게 탄생했을지 좀 관심 그럼 가져주시고 의상도 약간 한복 같은 오, 그런 그러게. 느낌인가요? 이게 스포일러 예술현장 예술현장에서 네. 제작을 하고 저희랑 이제 예술현장이랑 이제 긴밀한 관계다 보니까 네. 저희가 네. 이제 전국에서 제일 처음에 틀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사실 못 봤습니다. 아, 그래서 네. 어떻게 나올지는 좀 아.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포스터부터 약간 찾아오는 거. 생활 한국 같이 네, 조금 예쁘게, 퓨전으로 이렇게 네네. 바꿔서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도 발레니까. 듣고 또 의상도 많이 기대되고. 그러게요. 네. 너무 궁금하네요. 네. 12월 14일. 네, 딱 그때쯤에 이제 또 네.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맞아요. 보러 갈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매는 12월 5일이네요.
그러네요. 정확하십니다. 잘 짚어주셨어요. 여기 화면에 포스터가 나와 있는데, 우와, 너무 예뻐요. 네. 저게 예쁘네요. 저 한복으로 춤추면은 근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네, 저게 또 무겁거든요, 네. 한복이. 와, 거기에서 점프하고 이러면은, 여배우분의 약간 그 발레리나의, 라고 그 하는데, 네. 프리마돈나? 네. 그 체력도 네. 엄청 필요할 것 같은 생각도 네. 듭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네, 저도 진짜. 한번 보러 네, 가는 관심이 관심이 가네요. 막 생겼어. 네네네. 진짜 이런 작품, 좋은 작품 진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꼭 보러 가야 할 것 같아요. 네네. 어느덧 시간을 좀 마무리 네. 지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죠. 그 전에 제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이런 상영 소식을 미리 네. 뭐 알 수 있는 때가 있을까요? 정보 같은 뭐 거를 혹시 바로 올해 남은 상영 소식이라든가 이런 게 정리되어 좋네요. 있는 곳이 있나요? 일단 그 상영이 임박했을 때는 저희 아리랑 시네센터 네네. SNS, 뭐 인스타그램이나 네. 페이스북 쪽으로는 당연히 나가고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 보시면 가장 상단에 네. 접수 안내라는 이렇게 사운 스크린 네. 접수 안내 이런 게시물이 하나 네.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연간 일정이 전체가 다 확인할 수 있으세요. 접수 일정까지. 그럼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 이제 함께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좀 방송 소감 한마디 한번 이쪽 카메라 보시고 카메라 한 번씩 보시고 카메라도 있어요. 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준비를 마지막에. 네. 해온 거를 보고 하더라고요. 그랬고요. 네, 오늘 좋은 시간 참여해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뭐 소감은 아니고 저희 네. 그 프로그램 사건스크린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께 이제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네.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다양하세요. 뭐 네. 부모님 동반한 초등학생 어린이들도 네. 있고, 그다음에 20, 30대, 그다음에 어르신들까지 네. 계신데, 네. 근데 이제 아마 어린이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떤 이른바 메이저 문화라는 걸 네. 접하는 게 처음인 어린이들이 좀 있어요. 그럴 그래서 것 같아요. 그 공연 시간이 막 이렇게 2시간 되는데 거기 집중 못하고 조금 이렇게 소란스럽게 한다든가 그런 어린이들이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변 성인 관객들이 좀 불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근데 그 성인분들께서도 우리 사운스크린 상영회가 이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앞으로 이제 다양한 문화예술을 네. 접할 수 있는 그 처음에 어떤 그런 공간이다라는 걸 조금 이렇게 인식을 하셔서 첫걸음 네네, 같은 그렇습니다. 거니까. 어린이들이 다소 조금 그렇게 하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건 당연한 건데 그 어린이들을 동반한 보호자께서도 당연히 어린이들이 실제 공연을 보는 것처럼 좀 집중할 수 있게 네네. 이렇게 잘 해주셔야 케어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어린이들도 그렇고 뭐 성인 관객들도 그렇고 서로 배려하고 네, 서로 서로 이해하고. 네. 네. 그러면 대단히 즐거운 관람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네요.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얘기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한세혁 대리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요. 아쉽지만 둘러봅시다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코너는 사남책 시간입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담장 사이 카페와 갤러리 그리고 오래된 한옥들이 모여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랜 정취와 새로운 변화가 공존하는 곳 북촌. 안국역 1번 출구로 나와 풍문역으로 끼고 돌면 멋스러운 돌담길이 나옵니다. 그 길 끝자락에는 정독도서관의 오랜 터줏대감인 200년도 넘은 커다란 회화나무가 서 있습니다. 도서관 담벼락을 따라 나와 두 갈래 길 중 커피향이 나는 골목길로 걸어갑니다. 커피 방앗간. 투박한 판자 간판이 보입니다. 뒷담의 시멘트 벽에는 이곳을 오고 간 사람들이 남겨놓은 수많은 낙서가 보입니다.
완만한 오르막길을 걷다 보면 모차르트 피아노 학원이라 쓰여진 작은 간판이 보입니다. 듣기 좋은 피아노 전율이 새어나옵니다. 이제 북촌의 한옥들이 모여있는 골목길로 들어섭니다. 이곳은 북촌 7경이라 불리는 골목입니다. 골목을 나와 북촌의 최고 비경인 5경과 6경으로 걸어갑니다. 5경과 6경은 같은 길을 걷는 방법과 보는 관점에 따라 내림길을 5경이라고 하고 오름길을 6경이라고 합니다. 5경에서 올려다보는 북촌은 지붕 처마의 곡선이 물결처럼 펼쳐집니다. 같은 길을 6경에서 내려다봅니다. 쭉 늘어선 지붕 너머로 높은 빌딩이 들어선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북촌 4경으로 들어섭니다. 북촌의 4경은 다른 골목보다 조용한 편입니다.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면 북촌 한옥마을이라 불리는 가회동 31번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북촌은 과거와 현재를 품고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오랜 역사만큼 품위가 묻어나는 서울의 길. 북촌 골목골목에는 긴 세월만큼이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고 마을이 하나의 도서관이 되는 성북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 마을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성북구민 모두가 사람책이 되는 그날까지 한 권 한 권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북 사람도서관의 사람책을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람책 도서관의 진행을 맡은 정다솜입니다. 오늘의 사람책을 한번 펼쳐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당신의 음악을 틉니다 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삶으로 새기고 계신 오늘의 사람책이신 전 학다방 진행을 맡으신 정진욱 DJ님과 윤정환 주인님 이 자리에 함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정환 주인님도 오랜만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중요한 손님을 또 아, 모셔서 그렇죠. 제가 또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소개를 할 것까지는 없고요. 몇 수십 년 전이라 네. 좀 소개하기가 그러네요. 괜찮습니다. 무려 한 45년 전에, 네.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때는 1970년대니까 지금처럼 카페 문화보다는 다방 문화가 더 익숙해 그랬죠. 있었던 시절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또 그 다방이라는 그 취지가 원래 우리들 아버님 세대에서부터 이렇게 왔던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세대까지도 다방이라는 그 언어가 쓰여져서 불릴 정도로 유명했었던 거죠. 그런데 또 이제 그 바람에 이제 또 미팔군에서 팝송이라는 게 흘러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팝송이라는 것이 또 처음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들어오기 네. 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팝 뮤직과 더불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시봉이라든지 그렇죠. 유명하죠.
이런 분들의 이제 포퓰러 뮤직 이런 것도 이제 동반해서 유행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옛날 다방하고 현존하는 젊은이들 다방 네. 이것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팝송이 뭐라 그럴까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나라 팝송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죠. 뿐더러 또 이 많이 배우지들을 못했잖아요. 주로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그렇죠. 학교를 많이 다니질 못하셔갖고 네. 주로 우리 때 이제 비로소 한 고등학교 학력 정도를 가지고 이제 이 팝송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DJ를 처음 하기 시작했죠. 아, 그러셨구나. 제가 사실 이거를 받고, 그 질문지를 받고 네. 나서 저희 부모님한테 여쭤보니까 다들 아시더라고요. 그 학다방 전 DJ 분이 오신다고, 게스트로 오신다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거 대학로에 있던 거 아니냐고, 저 안다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닌가요? 청량리에 있는 걸로. 청량리인 거구나. 네, 그렇구나. 근데 그 당시에는 다방이 좀 다방이라는 게 잘 많았잖아요. 유명했던 것 같아요. 사실 DJ 분들이 또 많았어요. 네, 다방이라는 맞아요. 것도 많으면서. 그리고 또 이 DJ라는 직업이 그때 당시에도 뭐 흔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쵸? 예, 네, 그렇게. 저는 사실 70년대 다방을 영화로밖에 본 적이 없는데 그 당시에 다방 DJ 활동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는 사실 엄격히 말을 하자면은 DJ는 방송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을 디스크 잡기라고 했고 이런 다방에서는 그냥 디스크 플레이어 디스크 플레이어. 디스크를 돌려주는 사람 그렇게 해야 그 명칭이 딱 맞는 맞는군요. 명칭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흔히 DJ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붙어간 거군요. 예. 그 지금의 사실 카페 느낌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 당시에 다방은 그쵸?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음악을 틀어주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그 턴테이블이라고 하죠. 예, 턴테이블. 턴테이블에 뭐죠 이거? LP판. LP판 그렇죠. 알고 너무 있었어요. 모르는 척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닌가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르실 것 같진 않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아시나 이제 점검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다방에서도 네. 턴테이블을 틀기 전에 저희 학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면은 턴테이블을 야외 전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풍 갈 때 이제 뭐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여쭤보시면 안데 크기가 뭐 요런 앨범 크기 정도 되는 거에 거기 이제 디스크 하나씩 갖고 가서 이제 틀어서 이제 춤도 추고 이제 애니 흥을 다방에서요? 아니 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다니면서 그거 하나 갖고 다니면 참 뭐라 그럴까 뭐 좀 아주 의시되고 의시되고 있어 보이네. 과거에 뭔가 약간 그 워크맨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네, 부의 상징 같은 거. 그게 그렇게 없었어요.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또 우리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전축이라는 개념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바람에 이제 턴테이블이라는 건 아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모이기 시작한 게 이제 다방으로 모이기 시작했죠. 젊은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저희도 갈 데가 없어서 카페로 가죠. 그렇지 않아요? 예나 지금. 옛날에는 뭐냐면은
12시 통행금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맞아, 그랬다.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10시 반이면 다 집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들한테 뭐 혼나는 정도가 아니겠네요. 이 정도니까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난리도 아니죠. 그렇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남학생은 좀 그래도 좀 봐준다고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 음악을 틀어주는 DJ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근데 이게 사실 그 시절에서도 다방 DJ도 하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다른 모든 분들이 이제 좀 하고 싶다고는 생각을 해도 이제 쉽게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정진욱 DJ님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기억나는 건 아닌데 우리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네. 너는 말은 못했는데 이 음은 중얼거렸대요. 노래를 좋아하셨구나. 근데 말은 못하면서 어떻게 음은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할아버지 손 잡고 저기 지금 청수장 거기까지도 쫓아다니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노래를 하실 정도면은 그 시대 가수들은 뭐 고복수 선생님이라든지 또 남국환 선생님이라든지 뭐 명국환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제 노래를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노래를 흥얼거리고 잘 했던 모양이에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또 옛날엔 그 사탕이라고 그러죠. 이만큼 왕사탕. 이런 것도 많이 좀 얻어먹고 그 바람에 쫓아다녔죠. 원래 쫓아다니면 이렇게 먹을 거 하나씩을 얻어가죠. 뭘 할 줄 알아서 뭘 하겠어요. 그거 귀여우니까 이제 하나씩 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학교 그렇게 자라나면서 초등학교 다닐 때 한 3학년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집에 전축이 하나 있었어요. 큰 전축이 그 당시에는 라디오도 있던 시절이 아니었었는데 전축이 참 뭐 보일래는지 몰라도 한 이 정도 되는 테이블만한. 그게 엄청난 게 우리 삼촌이 그걸 어떻게 하나 장만을 해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카니후라시스의 카니후란시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모수잔나라든지 클레민타인이라든지 유명하죠. 아는 노래 나오는 아는 노래다. 그런 노래를 듣고 자랐고 또 이제 또 이런 노래도 아실 거예요. 닐 세다카의 You Mean Everything to Me라는 곡도 또 포랑카의 다이애나 들으면 알지 않을까요? 노래니까. 어려서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랄라랄라랄라라 랄라랄라랄라라 림보라고 그러는 거. 그거 또 이제 그렇게 접하면서 자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 제안에 따라 가지고 이제 DJ 한번 해볼래? 그런 식으로 해서 DJ를 하게 됐어요. 이제 DJ 보조는 이제 들어간 거죠. 뭘 알고 들어갔겠어요. 이제 근데 거기 처음 간 데가 어디냐면 이제 청량리. 이제 끝까지 내가 청량리에서 있다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 청량리에서 그 백화점이에요, 거기에. 그 옛날에 불이 상당히 많이 여러 번 자주 났던 데인데 대왕 코너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불나는 백화점으로 유명했었지요. 불나는 백화점. 좋은 의미야. 거기 그러다가 뭐 맘모스 백화점이라고 했다가 요 근래에는 그게 롯데 백화점. 그게 롯데로 바뀌었구나. 롯데 백화점으로 바뀌었고 거기에 또 꽤 큰 다방들이 몇 개가 있었죠.
그 이제 대왕다방이 한 테이블이 한 30개 정도 됐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조금 이제 스카우트 당해서 내가 학다방으로 가면서 한 60개 테이블 되는 정도 엄청 많은 거죠 거기는. 몇 명 정도가 들어가요? 한 200, 한 4, 50명 정도. 보조 의자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와, 많이 들어가네요. 200명이면. 이게 또 스카우트도 되고 그러는구나. 예. 이제 잘하시면은 이제 예. 소문이 막 나서. 그리고 거기는 역전 바로 옆에라 손님이 네. 많았어요. 아. 손님이 많아가지고 항상 바글바글하고 또 지금처럼 무슨 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안에서는 마음대로 못 피우는군요. 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체 크니까 이쪽에서 저쪽 보면 안 보여요. 담배 연기 때문에 사람이. 아, 진짜.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카페보다도 훨씬 난 거죠. 크기로는 엄청난 거죠. 그 옆에도 또 동산다방이라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 학다방하고 뭐 둘이 뭐 좌우를 겨룰 정도로. 견뎌올 만한 그런 다방이었어요. 제가 대왕다방에서 우연찮게 멘트를 좀 하다가 그러다가 그 학다방 그 주인이 어떻게 알고서는 와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 캐스팅을. 예. 네. 그래서 이제 글이 캐스팅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학다방에서 또 활동을 하시고. 예. 그러다가 네. 이제 군대 가기 직전에 내가 이제 동산다방으로 가게 됐거든요. 학다방에서는 한 2, 3년 일을 했나? 그렇게 됐고 동산다방으로 가게 됐었어요. 또 여러 다방을 그러니까 청량리 활동을 쪽에서 하셨네요. 유명한 다방에는 다 가셨던 걸로. 솔직한 얘기로 또 흔한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제 모르면 간첩이다. 그 정도로 유명하셨다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네. 그쪽에는 이제 청량리역이 주로 저쪽에 이제 강원도 쪽으로 영동선 그쪽으로들 가세요. 뭐 설악산이나 뭐 이렇게 거길 통해서 갔었죠. 맞아요. 가평 저 청평발전소 뭐 이런 데로 다 가야 되기 때문에 꼭 거기를 거쳐서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뭐 지금처럼 뭐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서 만나자 하는 게 꼭 청량리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 서울역 시계탑에서 만나듯이 네. 청량리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 그리고 그 시계탑 있는 데는 항상 만남의 광장 많아요. 그렇네. 거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시간이 된다면 또 그 전에 다방에 잠깐 다방으로. 들려서 노래도 한 곡 듣고 가고 미리미리 와서 또 듣고 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그 시절에 이게 뭐 그런 풍경이 좀 상상이 되네요. 상상이 되시죠? 네. 기차 타기 전에 이렇게 짐 기차 타기 전에, 많은데 어디 맞아. 갈 데 없으니까 맞아, 그럴 때 약간 이제 카페, 다방 같은 데 다방에 가서 좀 가서. 쉬다가 뭔가 되게 소소하게 훈훈한 느낌이에요. 추억은 방울방울. 만약에 이 TV를 시청하시는 분이라면은 제 나이쯤 됐으면은 그 시절은 그랬지. 맞아요. 그 추억이 떠올만 새록새록 떠오를 것 같아요. 떠오르실 것 같아요.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궁금한 게 그 당시에 좀 다방이라는 게 어떤 공간이고 보통 어떤 분들이 좀 자주 찾아오시는지. 그러니까 그때도 그때는 서로의 공동체였어요. 나이 드신 분도 오시고 젊으신 분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냥 그래도 또 노인네 젊은이들 나눠서 노인네는 있죠. 또 있죠. 이렇게 아무래도 그렇게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만날 자리냐고는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또 그렇다고 지금처럼 뭐 치맥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치맥 문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어디서 만나지? 그럼 그냥 그러면 생각나는 이제 대로 그냥 다방에서 만나자 그래. 그러고선 갔던 거죠 뭐. 근데 가면은 또 음악을 잘 틀어주는 다방이 있어요. 신청곡을 해야 되니까. 신청곡을 받아서. 신청곡을 와, 받으면 이제 이런 네. 식으로 지금 이거 가져오셨는데 신청곡으로 스크랩을 하신 거예요. 제가 들어볼게요. 여기로 네. 어떻게 듣는 게 나을까요? 제가 이렇게? 제가 아니요 갈게요. 반대예요. 반대인가요? 이렇게? 이렇게? 보인다. 이게 지금 그 시절에 신청곡들을 모아두신 네. 스크랩북이잖아요. 예, 예, 예. 와, 그 종이가 이미 진짜 정말 오래된 게 네. 또 보이죠. 세기말에서 심지어 이렇게 그림을 그려 넣으신 분들도 계시네. 예, 많죠. 보통 저런 쪽지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나요? 노래만 이렇게 막 달랑 적혀 있진 않을 것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저 길이를 네, 보세요. 막 길이를 보니까 뭔가 되게 많아서 사연을 네, 막 네. 적어 쓰셨을 것 같아요. 그 사연이 많이 있죠. 사연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 중에 하나를 이거를 그 이제- 당시처럼 이렇게 읽어주시는 건 그러면 어떨까요? 정말, 네, 여기 저희가 사진. 그 선생님 댁에 가서 네. 한번 이렇게 앨범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뭐 되게 다양한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해서 되게 옛날 글씨체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당시에 여중생들 캐릭터도 있어요. 뭐 와, 캐릭터 귀여워. 그려주시는 거 있고 히히 뭐 이렇게 써놓은 친구들도 있고 귀엽다. 되게 다양하게 되게 많이 써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되게 기분 음. 되게 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을 뭐 것 같아요. 요거 선곡 신청합니다라고 하셨는데 한 번 안 틀어주면 또 다음번에 또 또 오고 막. 저번에 못 틀어줬으니 그렇죠. 또 신청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신청곡을 틀어주시면 또 감사하다고 쪽지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신기하다. 진짜 그 당시에 그냥 느낌으로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맞아요. 약간 그때 당시에 또 저는 뭐 영화로 봐서 그렇게 네, 알지만은 네. 보통 사연이나 신청곡 막 받아서 내 어디 테이블 네. 누가 그거 한번 보내주시면 들려줄 수 있으시면. 이런 거 들어보고 싶어. 네, 한번 곡은 해주세요. 아까 저걸로 할까요? 포렌카의 파파? 되나요? 네네. 오, 찾아와. 좋다. 준비가 되었네. 역시 준비성이 철저하신 우리 PD님. 좋아요.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폭 오랜만이군요. 여전히 건강하시고 지난번 상영할 때 넓으신 후에 감사했어요. 덕분에 등산은 즐거웠고 오늘 또다시 산을 사랑하러 갑니다. 오늘도 아량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며 잠시 앉은 자리에서 즐거움을 맛보도록 또다시 부탁해 봐요. 이제 우리도 이곳 학담에 단골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과는 너무 멀어서 자주 올 수 없지만 그래도 미스터가 계시니까 자주 와야 할까 봅니다. 시내 중심으로 올 수 있다면 자주 볼 수 있겠지만 안타깝겠죠. 그래도 시간이 있으시다면 우리 일행이 막대를 쓰는군요. 파파를 들려달라고 합니다. 예, 청하신 파파 포랑카의 노래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와. 말씀 진짜 해주시네요. 와,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사연이 들어가고 노래가 들어가고. 되게 감성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글 써서 네. 또 신청하고 요즘에는 사실 손편지도 잘 안 쓰잖아요. 문자 메시지 이렇게 보내요. 사연도 문자 메시지, 인터넷 이렇게 보내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방에서 앉아서 이렇게 끄적거리면서 썼을 게 생각이 나네요, 뭔가. 그때 당시에는 진짜 전화기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다방으로 전화도 걸려와가지고, 예, 예. 카운터에서 전화 받으세요.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런 네. 것도 있죠. 어. 저기 이제 노래가 이렇게 나가는 중이면 카운터에도 전화가 있지만 부스에도 전화가 있어요. DJ 그래요? 부스에. 그래가지고서 몰랐네. 이제 카운터가 바쁘면은 제가 전화를 받아야 돼요. 제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손님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정다솜이면. 정다솜 씨 계시면 전화 받으세요. 네. 저요,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서. 친구 정진옥 씨가
오늘 30분 정도 늦겠다고 기다려달라고 내용도 전달해 주시는구나. 우와.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일부러 방송 타고 싶어갖고 전화하는 경우도 있을 것 그럴 수도 같아요. 있겠다. 또 이제 제가 이거는 이 얘기를 해야 되려나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네. 통행금지가 있을 시간이라 보통 10시 되면은 이 방송을 끝내야 돼요. 그렇구나. 방송을 끝내야 되는데 굳이 10시 반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더군다나 그 남자는 안 그러는데 꼭 여자분들이 꼭. DJ님 끝날 시간 네. 맞춰서 기다리고 기다리시겠구나. 있어요. 그거 참 사람 환장하겠더라고. 그럼 영업 시간 다 끝났는데요. 네. 이제 좀 나가셔야 될 시간인데 여러분 같이 나가자는 거예요. 굳이 나가봐야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러면 안무는 기다리라고 그러고 나는 뒷문으로. 연예인 같은 생활. 연예인이셨네. 스타셨네, 맞아요. 스타.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요거는 요 근래에 있었던 일인데 한 4, 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네. 그때 거기서 이렇게 팬클럽처럼 있던 그분들도 지금은 뭐 다 뭐 60대 그렇죠. 이상 되신 분들이지. 나이를 또 드시고. 한번 만나자고. 여전히 그때를 추억하면서 한번 만나자고 방송국을 통해서 한번 왔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야, 이게 몇 수십 년 만에 이게 나도 우와 해가지고 네. 그래서 만나긴 만났는데 만나면 뭐 합니까? 그 집도 뭐 다 그 집 아줌마들 됐고. 뭐 그래도 같이 추억 얘기하고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좋은 거죠. 얘기하다 보니까 참 즐겁게 지냈네요. 그래도 그때 뭐를 했고 해서 한참 재밌게 지내고 이걸로 끝내는 게 좋겠다 괜히 뭐 만나봐야 그렇지 하고 그만둔 적이 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도 한참 즐거웠어요 그때가. 그렇죠. 보니까 그때 진짜 당시 DJ들의 그 인기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엄청났어요, 사실 그랬죠. 저희 어머니도 엄마도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당시에 그 다방 DJ 오빠들은 다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노래도 척척 박사로 다 알고 이러니까 막 매력적이어서 쫓아다니는 여자들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팬미팅에 방문하는 진짜 거의 그래요. 그러는 수준의 여학생들이 쫓아다녔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때는 뭐 여학생들이 별로 없었어요. 뭐 여성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 70년대에는 주로 이제 공순이들 그러지. 그렇구나. 공장애들 다니고. 여학생들은 그래도 뭐 그때 소녀들이죠. 소녀 팬들. 그런 분들도 많이 오셔요. 기차역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또. 그런 분들은 팝송은 몰라도 이 퍼퓰러송 같은 거지. 어니언스 같은 거. 송창식 씨, 뭐 김세환 씨, 세시모 유명하죠. 윤영주 씨라든지 이런 분들 노래들을 좀 틀어달라 그러면 또 그건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니었어요. 이게 아니었어요. 노래 좋네.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다 들으면 알죠. 잘 몰라서 그렇지. 유명한 노래죠. 상당히 좋아요. 맞아. 지금 나오는 노래들이 그때 나왔던 노래들이 상당히 많아요. 팝송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요. 요즘 팝송들 나오는 게 제 생각에는 리메이크 돼서 나오는 게 엄청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도 옛날 네. 팝송들 아는 네, 경우가 네, 많잖아요. 네. 리메이크도 많이 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알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도 뭐 리메이크해서 듣는 거지만은 역시 명곡은 명곡. 그렇죠. 명곡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또 LP를 통해서 예. 음악을 선곡하고 틀어주셨잖아요. 예. 근데 사실 요즘 젊은 분들은 LP 사용법을 잘 모르실 모르죠. 수도 있죠. 보통은 이게 아무리 그러니까 좀 나이가 좀 있으셔도 어. CDP나 뭐 그렇죠. 이제 아까 말했던 워크맨 이제 테이프 듣고 이랬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집은 전축이 있어서 어, LP 진짜요? 돌아가는 게 있었거든요. 와. 네. 잘 사셨네. 아 그러네. 집에 계서 LP판이 좀 있긴 있었는데 네. 옛날 LP판 똑같나요? 그렇죠. 어. 근데 옛날에는 추금기라고 그랬죠. 네네. 우리 추금기. 아버지 어머니는 추금기. 그거나 뭐 별반 저기는 없어요. 별반은 없는데 다방에서는 이제 이 턴테이블을 2개를 놔요. 아. 지금은 이게 믹서기가 이렇게 많잖아요. 네네. 네네네. 우리는 저렇게 믹서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볼륨 올리는 거 아. 껐다 켰다 하는 거. 그러면 이쪽 걸 끄면은 이게 턴테이블에 서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바늘을 갖다 올려요. 아, 몇 그 번째. 직접 하셨어요? 예, 그걸 직접 해야죠. 아니 저는 저희 부모님은 그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2번 누르면 2번 트랙에 맞춰서 딱 올라가게. 그건 있었죠. 그런 건 있는데 그건 가정에서 이제 네, 저희 집은 그런 게 됐는데 와, 그럼 그거를 일일이 그 트랙을 맞추셔야 네. 되는 그거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 어떻게 그거 맞추지? 나도 그게 너무 네.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양쪽에 이제 2개가 있으니까 네. 요거 끝나면은 요걸 끄고 아, 이걸 요걸 트는구나. 올려놨다가 요걸 트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세팅을 한쪽에 세팅을 해서 한- 해서 아, 그러니까 할 일이 꽤 많으셨네요. 이거 바쁘셨네. 전화도 사연도 읽고. 선곡해야지. 그렇네. 나갔던 곡 다시 틀질 말아야지. 아, 또 나름 그 룰이 다 이렇게 있었구나. 어떤 노래는 이제 옛날에 탐 존스의 Keep on Running이라는 게 있었어요. 프라우드 메리 같은 노래. 이런 거는 하루에 10대번도 더 나가요. 이게. 신청이 많이 들어요. 예,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 안 틀어주면 또 안 되거든. 그렇죠. 저 다방에 가면은 그걸 많이 틀어주는데 왜 안 틀어주냐 이런 식으로 또 손님 떨어지는 거니까 아, 사장 입장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틀어줘라. 아. 근데 약간 그런 거 같을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막 차트에 많이 올라가면은 맞아요. 자주 거리에서 흘러나오잖아요. 저희 고작 4일 하는데도 그 일주일 동안 4일 동안 선곡이 겹칠 때가 있어요. 아, 맞아요. 하루에 많이 나가봤자 3곡 나가거든요. 근데도 근데도 겹쳐가지고 거기서. 네. 이 그러니까- 노래가 그렇게 많이 신청했다는 탐존스의 키본 러닝. 예, 아. 프라우드 메리. 뭔가 들어본 것 같아. 다 그런 것 같아. 조용남이도 많이 불렀잖아요. 프라우드 메리. 그래요. 지금 여기 헤드셋을 들으시면은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네. 아, 헤드폰으로 써야. 네. 뭐 뿌리고 오셨는데 아이고. 아, 좀 늘리시면 되는데. 아, 예, 이렇게. 오랜만에 들리시나요? 저는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네, 다 저도 들리는 줄 알고. 저 혼자만 이렇게 막 신나했었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루 종일 음악을 트시는데 보통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셨는지 하루에. 저희가 보통 조금 노인네들이 오는 다방에는 아침 한 8시면 문을 열어요. 근데 DJ들은 아침 8시부터는 안 하고.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오면 이제 옛날에 얼굴 마담이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한복 이렇게 곱게 차려입고 이제 노인네들이 아침에 오니까 네. 하면 또 이제 뭘 시키냐면 쌍화차나 쌍화차에 계란도. 네, 이렇게 해서 먹고 이제 좀 이제 한 12시쯤 1시쯤 되면 이제 또 술 한 잔 생각날 때 되면은 이 뭐냐가 위스키 진이라고 해가지고 그 커피에다가
이제 살짝 진, 넣어서. 예, 어. 위스키에서 딱 해서 오. 아, 그렇게 맞아 있었던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런 그래요? 메뉴 파는 데가. 그런 것도 네. 했었어요 다방에서. 신기하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없죠. 세분화돼 있잖아요. 뭐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도 여러 개죠. 커피도 여러 개인데. 나는 아주 맞아. 커피도 지금 뭐 머리에서 지진 날라 그래. 이름도 너무 어렵죠. 네. 옛날 커피는 그냥 다방 다방 커피라고 커피? 하는 다방 그런 커피죠. 걸로. 뭐 별거 있어요. 둘둘둘. 예. 그 황금 비율이라고 하던데 그게 둘둘둘. 뭐 설탕 둘, 뭐 프림 둘. 뭐 이렇게 어. 해서 이렇게. 그래도 그 시절이 우리한테는 그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또 그럼요. 여러분들도 또 이제 우리 또 세대 되면은 네 저희 때 그게 또 그리워지겠죠. 그렇죠. 그거를 그래 하면은. 당연한 네. 거예요. 사람은 그렇죠. 옛날 사는 거나 지금 사는 거나 똑같아요. 그게 어떤 말이 도냐면은 네. 옷 같은 것도 네. 이게 몇십 년 있으면 돈다. 아 맞아요. 네.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 유행이.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제가 봐도 이거 옷이 돌긴 도는구나. 요즘 이렇게 판타롱 바지 입고 다니는 분들도 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미디 긴 청바지 이런 네, 거 이렇게 맞아요. 허리까지 올려서 많이 네, 입고 하잖아요. 그런 거 네. 예전에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유행했었죠. 네. 7, 80년대 유행이다. 네, 또 뭔가 뭐 영상이나 방송에서도 이제 또 복고 막 이런 거를 또 틀어주시니까 또 상영이 되거나 이제 드라마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유행이 또 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 저 시절에는 저게 유행했었고 재밌었구나 하면서 또 그때 약간 그 감성으로 이건 제가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네. 지금 영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제가 배너를 국민학교 5학년 때 봤나? 그거 초등학교 굉장히 옛날이면서 엄청 명작인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봤어요. 네. 그거를.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본 게 한 거짓말 못해서 한 10대 번은 본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들이 저도 아버지가 최근에 배너 그거 예. 다시 보시더라고요. 그 어디 EBS인가에서 다시 맞아요. 틀어주셔가지고 영화 이런 거 네. 상영할 때 네, 가끔 나오더라고요. 또 그래서 가끔 보시는데 일단 네. 아무튼 그런 영화도 옛날 영화도 예. 그때 그쵸, 당시면 옛날 네. 영화도 명화가 있으니까 다시 그렇죠. 보게 되는데 네. 그 선생님 때 갔을 때 네. LP판이 엄청 많이 있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진짜. 지금 여기 소연이 사연 그 가지고 네. 있으시잖아요, 앨범으로. 근데 LP판도 여러 개가 있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거는 와 저렇게 많아요? 이게 지금 한 화면에 다 안 들어갔는데 옆에 와, 또 장난 아니다. 있어서 그때 이렇게 했었는데 네. 진짜 저는 모르는 노래들, 조금 네. 문외한이라서 그래서 막 소개해주시고 올드팝, 네. 틀어주시기도 하고 아. 저희 그 뭐 서태지와 아이들도 있고 네. 이거는 정말요? 그거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LP판으로요? 있었어요. 네, LP판으로 있지 그랬는데 지금 처음에는, 보시는 우와. 화면에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서태지와 아이들 이제 그 오, 신기하다. LP판도 있어서 그것도 좀 해주셨고 이제 노래도 막 들려주셨는데 제목으로 얘기해 주셨을 땐 몰랐는데 들으니까 이제 이 노래 알아. 이 노래 네. 한참 또 감상하다가 또 이제 그런 저희 적도 집에는 있고 딱 저 책장 한 칸 정도 있었어요.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많은 편인데. 엄마가 제일 많이 듣는 노래가 나미 노래였거든요. 아미 씨의 네. 노래. 네, 맨날 집에 그 노래만 근데 그 LP 특유의 그 지지직거리는 네네, 맞아요. 너무 따닥따닥 좋아. 이런 소리가 나는데 너무 약간 따뜻해지는 그런 게 좀 그런데 이게 저는 그 전에 전문가 입장에서 했었으니까 그런데 네. 음악 자체를 잘 틀어야 돼요. 맞아. 지루하지 않게 아. 참 들어도 참 음악 감칠맛 나게 트네. 이럴 정도가 돼야 되거든. 얘기도 잘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그렇죠. 네, 시험 없이 쫙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면 발음 많이 하는데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사람이 맞아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음악을 잘 트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클래식도 그냥 마냥 시끄럽게만 해봐요. 그거 뭔지도 몰라요. 맞아, 클래식 맞아. 같은 것도. 그래서 강약 조절이 이렇게 했을 때 돼야지 이게
감동이 오고 감격스럽고 그런 참 정말 명곡이다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비록 팝송이지만 이 네. 팝송이라는 게 미국 대중가요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는요. 네. 우리나라의 대중가요랑 뭐가 달라요? 우리나라 대중가요를 틀더라도 또 잘 틀을 수가 있거든요. 옛날 걸 맞춰서 네. 신세대 걸 맞춰서 뭐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야, 그 DJ 괜찮게 틀네. 예, 이렇게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나름 그 노하우네요. DJ 그럼, 노하우. 네, 정말 꿀팁이네요. 이게 강약을 조절해서 네. 노래. 다음 주부터 437 선곡도 기대해. 좀 더 더 신경을 쓰도록 네.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는 말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죠. 네. 네, 오늘은 사실 내용이니만큼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추천 도서가 아닌 추천 음악을 좀 알고 싶어요. 네. 네. 이거 노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래도 엄청 많이 틀었던 노래예요. 요즘에도 많이 나와요. 이게. 그래요? 이게 카펜터스 노래인데 네. 이게 리차드 카펜터스하고 카렌 카펜터스. 그러니까 리차드 카펜터스가 오빠고 그래요? 카렌 카펜터스가 이제 동생인데 네. 이 남매간이죠. 어. 네, 카렌 리차드가 46년생이지. 그리고 카렌이 52년생이든가 그렇게 됐고 근데 이 동생이 거식증이라고 그러죠. 많이 먹는 거 많이 먹다가 뭐 다이어트 하다가 요요 현상이 오고 다시 오고 네.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죽었어요. 가지고 이 팀이 깨졌는데 참 여자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했던 그룹이에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카펜터스의 Top of the World. Top of the World. 예, 제목만 들었어도 저도 네, 감이 약간 안 오는데 예, 많이 나오죠. 아마 들으면 또 알겠죠. 네. 이 노래는 아마 이 노래를 엔딩곡으로 틀죠. 네, 엔딩곡으로 한번 틀어보고 이 노래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할 다음 사람책 있으신가요? 다음에 네, 사람책. 추천해드릴 책이 사람. 네. 다음에 이 자리에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다음에 올 사람은 근데 저는 원래 하드락을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소프트락 쪽에 들어가는데 네. 다음에 올 때는 뭐 비지스 거를 한번 갖고 올게요. 비지스 노래는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하나의 그러면은 추천곡을 받고 또 하나의 추천곡을 받았습니다. 네네. 다음번에는 이 노래를 들어야겠네요. 네네네. 엔딩곡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 사람책 코너에 함께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노래 추천받은 걸로. 추천받은 걸로 네.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오늘 그래도 마이크가 그렇게 많이 떨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익숙한 역시 프로의 과거에 했었으니까 그렇게 많이 떨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좀 두렵네요. 왜냐하면은 저는 몇백 명 있는 사람 앞에서 했지만은 이 마을 방송이라는 거는 네. 이 범위가 항상 넓잖아요. 넓고 크고 그쵸. 저보다도 월등한 사람들이 듣고 보고 하는 방송이라 상당히 떨렸어요. 그럼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말씀을 한 번으로는 잘- 부족할 것 같긴 맞아요. 한데 네. 다음에 또 모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추억 얘기도 하고, 물론, 겪어보진 않았지만은, 제가 좀 그런 과거 약간 옛날 네. 얘기 좋아하거든요. 또 얘기 모셔가지고 그런 얘기 들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도 이제 사실은 좀 오래 지났거든요. 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주신 정진옥 DJ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 권의 사람책이 사람 도서관에 꽂혀지게 되었고 여기 담긴 소중한 이야기는 사람 도서관 팟캐스트를 통해 언제든 다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책과의 만남은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성북 구립도서관에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는 그날까지 성북 사람책 도서관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팟캐스트는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도서관본부,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 네, 카펜터스의 탑 오브 더 월드 추천 음악 지금 듣고 계십니다. 며칠 전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 법률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 변호사가 되고 싶더라. 드라마는 그저 시간 때우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과서가 될 수도 있죠. 오늘 저희 방울방울 라디오를 보면서 방송을 꿈꾸는 미래의 방송 꿈나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기대되네요. 네, 저희는 이 곡을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오늘 방울방울 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요일 DJ 정다솜이었고요. 연출의 김현지, 영상의 우채균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Since you've been around, your love's put me at the top of the world. Something in the wind has learned my name, and it's telling me that things are not the same. In the leaves on the trees and the touch of the breeze, there's a pleasing sense of happiness for me. There is only one wish on my mind. When this day is through, I hope that I will find that tomorrow will be just the same for you and me. All I need will be mine if you are here. I'm on the top of the world looking down on creation, and the only explanation I can find is the love that I've found ever since you've been around. Your love's put me at the top of the world. I'm on the top of the world looking down on creation, and the only explanation I can find is a love that I've found ever since you've been around. Your love's put me at the top.